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따라 부산에서도 예정돼 있던 연말연시 행사들이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주요 관광시설도 모두 폐쇄됩니다. 김한식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12월 31일과 새해 첫날이면 어김없이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던 해넘이와 해맞이 명소. 하지만 이번엔 이런 풍경을 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부산시는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 대책에 따라 부산 지역의 해넘이 해맞이 명소를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을 비롯한 7개의 해수욕장과 황령산과 금정산도 포함됐습니다. 해운대 다리돌 전망대와 청사포 등 지역 내 주요 관광시설 36개소도 문을 닫습니다. 폐쇄가 어려운 광복로와 흰여울 문화마을 등 관광지 22곳에는 방역관리 요원이 집중 배치될 예정입니다. 숙박업소 방역도 강화됩니다. 부산에 등록된 숙박시설 346곳은 객실의 최대 50%까지만 투숙 가능합니다. 50% 이상 예약이 돼 있다면 취소해야 하기 때문에 예약자와 업소 간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종교시설 점검도 강화됩니다. 현재 2.5단계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종교시설은 비대면 정기 예배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에서 이를 지키지 않아 부산시가 24일부터 나흘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진과 방역 인력들의 수고와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희생을 한 번만 더 기억해 주십시오. 연말연시 집에 머무르시는 것이 이분들의 수고와 시름을 빨리 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번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은 오는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적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시가 2021년 새해맞이 시민의종 타종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월 1일 0시에 진행되는 타종 행사는 예년과 달리 식전 공연을 없애고 타종식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부산시는 밝혔습니다. 또 카운트다운 영상, 타종 장면 등을 사전에 녹화해 행사 당일 방송으로 송출할 계획입니다. 타종자는 가덕신공항과 2030 월드엑스포 추진 시민대표, 미래세대와 소상공인 등 33명이며 방역수칙을 준수해 타종자 간 접촉 없이 개별적으로 타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올해 2020년. 이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그 생각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코로나19의 연관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빅데이터를 활용해 살펴봤습니다. 2월에는 신천지 키워드가 눈에 띄네요. 이 대구 신천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이 전국적으로 연쇄 감염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확산세가 잠시 주춤해지는가 하더니 5월에는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한 게 보이시죠? 확진자 증가세가 줄어들던 9월에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에도 많은 국민들이 가족 간의 만남을 자제하며 방역에 동참했습니다. 11월에는 온라인이라는 키워드가 상위권으로 올라왔네요.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이 점차 확대되면서 온라인 수업, 온라인 면접, 그리고 온라인 축제 등 어느새 우리의 일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됐습니다. 이제 대중교통이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역이라고 알려진 만큼 거제의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 마스크로 집단 감염을 막은 모범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감성 연관어를 살펴볼까요? 올해 초 코로나가 막 확산되던 시기였죠. 피해나 걱정 등의 부정 연관어도 보이지만 기부, 안전, 최선 등의 긍정 연관어가 41%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과 의료진을 응원하면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았죠. 그렇다면 이번 달 감성 연관어는 어떨까요? 확산이라는 키워드가 여전히 크게 보이고 위기, 고생, 힘들다 등의 부정 연관어는 더 늘어났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지는 이 상황에 조금씩 지쳤는지
긍정 연관어는 26%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1월 우리나라의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년 내내 우리는 걱정과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는데도 서로 간의 거리 두기로 송년 모임 한번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도 마음만은 가깝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화나 문자로 고생했다, 우리 힘내자 이런 따뜻한 인사 한마디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국토부가 사실상 부산 전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난달 해운대구, 수영구 등이 규제 지역으로 포함이 되면서 한 달 사이 풍선 효과가 나타났던 서부산권까지 모두 묶인 건데요. 풍선 효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가 되지만 지역 내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차선영 기자입니다. 17일 부산의 대다수 지역이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기장군과 중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입니다. 지난달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한 해운대 수영, 동래 등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반짝 풍선 효과를 보인 지역까지 모두 포함됐습니다. 최근의 가격 급등세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시중의 유동자금이 이제 너무 풍부한 상황에서 일부 지역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했을 때 풍선 효과가 너무 빠르게 나타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들까지 이번에 대부분 다 지정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 등 세제가 강화되고 9억 이하 주택은 LTV 50%, 9억 초과는 30%의 대출 규제를 받습니다. 또 주택 구매 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부가 개발 호재와 풍선 효과 등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있는 지역까지 규제하면서 당분간 부산 지역 부동산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조정 대상 지역 확대 이런 것들이 지역 실수요라든가 투기적 수요를 조금은 억제하면서 오히려 우리 부산이 아닌 다른 곳으로의 풍선 효과가 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요. 우리 부산 지역 내에서는 그나마 더 오히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좀 강화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부동산 가격 변동률 측면에서 동부상권에 비해 약세를 보였던 서부상권, 한 달 사이 반짝 급등세에 규제 지역으로 포함되면서 부산 지역 내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대교를 지나면서 파손된 교통시설물들 곳곳에서 보셨을 겁니다. 보기에도 싫지만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왜 방치되고 있나 했더니 황당하게도 시설물을 만든 주체도 없고 관리 의무를 가진 곳도 없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구와 영도구를 잇는 부산대교. 운전자들을 안내해야 할 교통안전 표지판이 바닥에 나뒹굽니다. 방호 울타리에 설치된 충격 완화 장치는 대다수가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는 것들도 심하게 녹이 슬고 파손된 상태. 구분기를 안내하는 전멸등 역시 제대로 작동하는 걸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올해 봄 이전부터 이런 민원은 발생을 했었고요. 영도구 주민들의 교통 안전이 상당히 위협이 되고 대형 사고에 대비해야 될 그 시설물이 정말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안전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들이 방치된 이유가 뭘까? 보수를 할 관리 주체를 정하지 못해서입니다. 영도군인 부산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일종 시설물은 지자체의 유지관리 제외 대상이라는 것을 근거로 부산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측에 정비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건설안전시험사업소는 같은 조례상 교통안전과 위험의 예방 조치, 도로의 유지관리 업무가 지자체 소관이고 자신들은 교량 고유의 기능에 대한 관리만 담당하고 있다며 정비를 할 수 없다는 입장. 관계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7개월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산대교 시설물 정비를 둔 이 같은 책임 공방은 지난 2011년에도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관리 주체가 정리되지 않으면서 유사한 문제가 또다시 불거진 겁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사무임에 있어 16개 구군에 일괄 적용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교통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되자 일단 영도구가 예산 4,100만 원을 편성해 보수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파손된 시설물들은 내년은 돼야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의 시급한 해결책은 마련됐지만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는 이상 오가는 책임 공방 속에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의 도시철도망이 1, 2호선 급행화를 포함해 모두 10개 노선으로 개편됩니다. 부산시는 22일 시민공청회를 통해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2차 변경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변경안을 보면 신정선과 정관선을 노포 정관선으로 병합해 1호선과 동해선을 연결하도록 하고 2023년 상용 운영 예정인 5, 6도 실증 노선을 기존 2기대 어기 3거리에서 5, 6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오시리아 관광단지 테마파크 등 본격 개장에 대비해 지하철 2호선을 오시리아 관광단지 중심 지역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반영됐습니다. 기장군 일광면과 동구 좌천동, 부산 진구 범천동, 남구 문현동 등 4곳이 2020년 제3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도시재생 특별위원회를 열어 전국 47곳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는데 부산에서는 4곳이 선정됐습니다. 정부 계획안에서 기장군은 인정사업형, 동구와 부산 진구는 주거지원형, 남구는 일반 근린형으로 분류됐습니다. 금정구의 아파트 관리비가 1제곱미터당 1,956원으로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정구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주거 전용 면적 기준 관리비를 비교해 볼 때 금정이 부산 평균보다 179원, 전국 평균보다는 376원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리비 상승률은 2018년보다 4.8% 올라 부산 평균과 전국 평균보다 1.4%포인트가량 낮았습니다. 금정구는 2018년부터 공동주택 관리 지원팀을 신설해 아파트마다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일광면은 최근 신도시 조성으로 기장군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있는데요. 이제는 일광면이 아닌 일광읍으로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일광면사무소도 행정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전 일광면의 모습입니다. 텅 빈 나대지 뒤로 신축 아파트가 연이어 들어서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곳에서 바라본 일광면은 새로운 도시나 다름없습니다. 올 초부터 아파트 입주가 시작돼 일광면 주민은 2만 2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8천여 명에 그쳤는데 1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입주가 완료되는 내후년에는 3만 4천여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신도시 조성으로 몸집이 급격히 불어나고 있는 일광면. 기장군은 일광면의 읍승격에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신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읍승격 기준인 인구 2만 명은 넘어선 상황. 오규석 기장군수를 단장으로 한 일광면 승격 추진단은 추가 기준인 시가지 인구와 도시적 산업 종사자 비율 40%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실태 조사를 거쳐 내년 말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노후된 일광면 사무소도 새롭게 바뀝니다. 오는 2023년까지 100여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행정 문화 거점 시설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면사무소 공간이 주민들한테 좀 불편을 많이 드릴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어서 읍승격 추진과 함께 청사도 신축을 해서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장군은 빠르면 내후년 읍승격에 대한 정부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와 함께 다양한 인프라와 편익시설이 들어서며 일광신도시의 성장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요즘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건물이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이런 승강기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고 실습할 수 있는 전문 학과와 교육시설이 부산에 들어섰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수민 기자가 교육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을 누르고 들어서자 대학 강의실이 나옵니다. 안에는 작동 원리가 들여다보이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제어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또 다른 강의실. 이곳에서는 승강기 관련 부품 설계부터 3D 프린터를 활용한 제작과 작동 여부 확인까지 전 과정이 한 자리에서 이뤄집니다. 한쪽에서는 인공지능 엘리베이터 시스템을 연구하고 가상현실로 마치 실제처럼 승강기 상부 공간에 올라 고장난 부품을 수리하고 수동운전을 연습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 캠퍼스에 들어선 부산 최초의 승강기 융합기술센터입니다. 이론 수업에 더해 학생들이 실제 기업에서 일을 할 때처럼 실습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 학과의 구분도 허물었습니다. 그 학과만 공부하고 학교를 수업을 마치고 끝나잖아요. 근데 기업은 그렇게 원하지 않거든요. 설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체 과정과 공정을 이해하고 그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융합 인력을 양성하는 것 자체가 4차 산업에 대비한 미래 기술 대한민국의 큰 목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들은 지금 그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 승강기 수요에 비해 국내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승강기를 유지 보수할 때 반드시 2명 이상이 출동해야 해 전문 인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현재 부산의 승강기 정비 및 설치하는 업체가 8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 희망하고 있고 부산에는 현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유관업계들도 학교와의 동반 성장 기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를 통해서 부산이 인력의 양성을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데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보다 전문화, 특성화된 대학 교육은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데 더해 가속화하는 지역 인재 유출을 막는 역할도 해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올해 부산 지역 수출이 25억 달러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의 부산 수출입 동향 보고서를 보면 올해 11월 부산의 수출은 지난해보다 8.4% 감소한 10억 3천만 달러, 수입은 5.3% 줄어든 10억 9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의 누적 수출액은 102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무역협회는 올해 12월 수출 실적이 작년과 같은 수준이더라도 부산의 총 수출액은 114억 달러 수준에 머물러 140억 달러 기록한 작년보다 사실상 25억 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진구와 사하구, 북구 다행복 교육지구가 교육부 주관 미래교육지구에 선정됐습니다. 미래교육지구는 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맺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혁신교육지구를 발전시킨 모델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협력센터를 구축해 학교의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됩니다. 부산교육청은 부산에서 운영 중인 다행복 교육지구 7곳 중 3곳이 미래교육지구로 지정됐다며 앞으로 학교와 마을이 지속가능한 지역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학교 연구진이 토양 세균이 가진 DNA 정보를 분석해 토양의 산성 오염 물질을 추적할 수 있는 분자 생물학적 환경 법의학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사건 현장에 남겨진 DNA를 분석해 범인을 검거하는 법의학 기술과 유사한 것입니다. 부산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배효관 교수 연구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화학사고 피해 의심 지역에서의 생물, 화학적 분석 기법을 사용한 오염물질 판별기술 개발 과제 중 하나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